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공식 편제는 없지만 실제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 제2국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61398부대입니다. 상하이 푸둥지구에 본부를 둔 이 부대는 수백 명의 해커들이 사이버 전투를 수행하는 정예 해킹 부대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정보 수집과 기밀 탈취가 주 임무이며 일반 기업체의 상업 기밀도 해킹 미션에 포함됩니다. 이 부대는 중국 지도부의 지휘하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목표 기관을 집중 공략하며 이렇게 빼돌린 정보는 중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발전 계획인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이용됩니다. 62398 부대는 북미 지역에 141개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들이 해킹한 대표적인 예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였던 캐나다의 노텔 네트워크스 사건인데요. 노텔 네트워크스는 114년 전통의 기업으로 직원 수는 약 10만여 명, 시가총액 2,830억 달러에 달하며 2000년대 초반 화웨이와 경쟁하던 회사로 당시 3G, 4G, 5G 기술 혁신과 관련된 수많은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04년 초부터 중국군 해커들이 노텔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상해와 북경으로 발송했으며 이러한 해킹은 5년 동안 지속됐고 결국 2009년 이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노텔에서 유출된 기술이 화웨이에서 추진하던 사업 분야와 겹친다는 점을 파악, 관련 기술들이 모두 화웨이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캐나다 정부의 예상대로 화웨이는 노텔 파산 전 한 계약 입찰에서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노텔을 밀쳐냈고 노텔이 파산을 신청한 다음해인 2010년에는 포천 500개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화웨이는 이처럼 남의 기업을 해킹해 고속 성장한 것입니다. 중국의 해커 부대들이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는 또 다른 목표는 바로 천조국 미국입니다. 올해 1월 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해커 부대가 18개월 동안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미국 주요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곳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의 해커 부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뚫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털어간 것입니다. 이 해킹을 시도한 중국의 해커그룹 솔트타이프는 2023년 중반부터 위에서 말한 미국의 주요 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네트워크에 침투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 정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지금 중국 해커들이 도청을 하며 내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빼간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한편 이번 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국내 보안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의 해킹 수법이 중국의 해킹 그룹인 위버엔트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버엔트는 악성 코드 종류 중 하나인 웹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웹쉘은 접근 권한이 없는 서버에서 파일 업로드, 명령 실행, 데이터 탈취를 수행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들은 웹쉘을 악성 코드로 인식하지 않는 고급 암호화 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웹 방화벽을 우회했으며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메모리상에서만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인메모리 기반 웹쉘도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는 가정용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일종의 중간 경유망을 만들어 몰래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공격으로 통신사 내부망을 장악한 뒤 최종 목적지인 HSS의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위버엔트 해킹 수법인데요. HSS는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서 가입자의 전화번호, 고유 식별번호, 암호화키 등 핵심 정보를 저장하는 최상위 계층의 서버로 이 서버는 LTE와 5G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망 접속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심장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무려 4년간 아시아의 한 대형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 잠입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의 해커그룹 위버엔트는 이번 SKT 사건에서도 유사한 해킹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피싱 이메일과 웹서버 취약점으로 이전부터 침투한 것으로 보이며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높이면서 HSS에 접근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SK텔레콤에 대한 1차 조사 과정에서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 코드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이들이 그 배후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당국 합동조사단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로 리눅스 기반 BPF 도어 계열 악성 코드 4종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는 PC나 서버 등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외부에서 특정 명령이 전달되면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격 저해형 악성 프로그램으로 해커는 이를 통해 대상 서버 내부로 침투해 저장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 등은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이 BPF 도어를 활용해 한국,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아시아 중동 지역의 통신, 금융, 유통 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로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유심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最近韩国出大事了，大家知道吗？有没有发现很多人在手机店前排队啊？他们可不是做什么促销活动啊，都是去换电话卡的呀。如果你的手机是 SKT 的话，赶紧去换电话卡哦。当然，其他的通讯社你也不要掉以轻心哦。接下来我所说的预防诈骗的方法一定要看哦。 한 중국인 여성은 국내에서 중국 해커 소행이라는 뉴스가 잇따라 나오자 불쾌한 듯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4月19号的时候 ，SK 遭到了黑客的攻击。就至于是谁攻击了这个 SK 呢？据小道消息说的，这个攻击的手段是 BPF Door 啊，就是中国团体常用的一个攻击手段。啊，不要再往中国人头上扣屎盆子了啊！那也许是俄罗斯，那也许是日本，那也许是特朗普自己攻击的呢，对吧？ 중국 매체들도 이와 관련해 불편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4월 28일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은 SKT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한다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 소우뉴스 역시 SKT 해커 사건으로 고객들의 정보관리에 누수가 생겼다고 전했으며 바이두는 2,300만 명에게 모두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해야 하는 SK는 이번 해커 공격 사건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체들은 이런 보도들 말미에 한국 조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증거도 없는 황당한 주장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중국을 또다시 자신들의 사건에 끌고 들어와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말해도 SK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전 세계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트렌드 마이크로는 지난 4월 14일 보도를 통해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이 BPF-도어 악성 코드에 이미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트렌드 마이크로가 분석한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해킹을 하는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 측의 소용으로 보는 것이 단지 추측이 아닌 정확한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기에 중국 매체들이 한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지난 2년간 KT와 LGU+가 정보보호 투자액을 각각 19%, 116% 올린 것과 반대로 SKT는 4%로 줄인 것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SKT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고객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SKT는 고객들에게 대리점에 직접 오라 가라 하며 유심을 교체하라고 하는가 하면 막상 가도 유심이 없어 수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SKT 고객들에게 유심을 택배로 보내줘도 용서가 안 될 판에 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부인에게는 1조 3천억으로 쓴 SK의 최태원 회장. 그는 과연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